자, 이번 시간에 할 단어는 시라노 개척. 말 그대로 새로운 항로를 개척했다라고 하는 뜻이야. 자, 항로를 개척하려면 뭐 타고 가야 되니? 배요. 배 타고 가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다른 말로는 대항해 시대라고도 해요. 원피스. 그치, 우리가 알고 있는 원피스 같은 만화에 나오는 그런 시대도 이 항해 배 타고 나가는 이 시대랑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시대를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 지그 세일스 채널. 영어로는 Age of Discovery라고 해요. 발견의 시대라고 하거든? 근데 이 발견의 시대라고 하는 말 자체가 당시 유럽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여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한테 볼 때는 신대륙 발견이지만, 그럼 원래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한테, 원주민들한테 볼 때는 발가. 웬 이상한 놈들이 침입해 온 거지. 그러니까 이 발견이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들 유럽인들의 관점에서 보는 거니까 우리는 뭐 발견 혹은 신대륙 이런 말은 가급적이면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왜 이 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바다로 나아가서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고 싶어 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자, 우선 배경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봤던 이 노래 가사에 보면은 당시 신항로 개척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가 있어요. 나름 되게 잘 쓴 가사야. 우선 첫 번째 배경. 어린 시절 우연히 들었던 이야기인 거지. 동쪽에 가면 뭐가 있대? 동쪽에 가면은 완전 신기한 나라가 있는데 막 황금이 너무나도 많고 막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금으로 된 그릇으로 밥을 먹고 막 바닥에 후추를 막 삽으로 풀 수 있고, 아무튼 말도 안 되는 나라들이 많다는 거야. 이것을 사람들한테 듣고 다녀온 사람이 책으로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시대 사람들은 동방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지게 됐어. 동방에 대한 호기심. 네, 이 동방에 대한 호기심을 가장 크게 주어줬던 책이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이 원나라 갔다 와서 쓴 책,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뭐 중국인들은 어떻게 살고 막 이런 것을 쓰고서 여기에서 동쪽으로 가면은 황금으로 가득 찬 섬 지팡구라는 곳이 있다. 그 지팡구가 어디? 일본이지, 재팬. 물론 실제로 황금으로 가득 차 있진 않았지만. 자, 그리고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와, 진짜 황금으로 가득 찬 나라가 존재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황금으로 가득 찬 나라를 엘도라도라고 부르면서 그 지역을 찾으러 가려고 했었어. 황금의 나라. 그리고 세 번째 이유, 세 번째 호기심은요. 이 당시 유럽인들은 십자군 전쟁에서 이슬람교한테 패배했잖아. 이슬람교를 다시 이기고 싶어. 근데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 근데 또 이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슬람교의 동쪽에는 프레스터존, 사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는 기독교 국가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기독교 국가랑 힘을 합쳐가지고 양쪽에서 협공을 하면은 우리가 이슬람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또 상상. 바로 프레스터존이라고 하는 나라. 아니요. 자,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도, 자, 너희들은 그냥 소문만 있으면 소문을 믿을래? 믿을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십자군 전쟁 이후에 믿을 만한 근거가 들어왔어. 바로 우리가 처음 보는 동방의 물건들이 유럽에 들어왔던 거야. 동방 무역이 발달하면서 이 시대에 새롭게 들어왔던 거, 비단,
그리고 후추 같은 향료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죠. 야, 비단에 보면은 비단 너 이거 만져보면 느낌 좋잖아. 실크. 네. 그리고 비단 옷을 입으면서 뭔가 장식품도 있잖아. 야, 이거 동방에 갔더니 와, 다 이런 옷 입고 있고 여기 금장식 하고 있고 와, 진짜 잘 살아. 그리고 어느 지역 갔더니 와, 이 향신료가 넘쳐나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후추를 삽으로 쓸어 담아도 1,000원도 안 한대. 와, 정말 왜 우리는 후추를 4천만 원 주고 먹고 있는 거지? 이게 되는 거야. 야,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직접 가봐야겠다. 너 어떻게 가? 메타. 근데 우리가 배를 타는데 우리가 문제점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근거리, 우리 가까운 바다를 가는 배랑 먼 거리를 가는 배는 배의 구조가 달라. 어떻게 다를까? 크고 우람한. 야, 가까운 거리를 가는 배는요, 배 밑바닥이 평평해. 이렇게 생겼어, 배 밑바닥이. 그리고 이런 배는 파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어차피 가까운 거리는 파도 별로 안 치니까. 근데 이런 배로 먼 바다 나가지? 그럼 파도 치면서 뒤집어져 그냥. 그래가지고 먼 바다를 가기 위해서 너희들 그 해적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배 타고 다니는 영화 본 적 있지? 막 바람 불고 막 파도 치면 어떻게 하니? 뭔가를 막 돌리잖아. 네. 그 키, 방향. 그 배의 키라고 하죠? 키? 이거 막 돌리면서 그 균형 잡잖아. 이게 왜 그러냐면 먼 거리 가는 배는 밑바닥이 뾰족해 이렇게. 아, 맞다. 이렇게 뾰족해가지고 파도 치면 이렇게 중심 잡는 거야. 이렇게 돌려가면서. 안 그러면 넘어져. 안 그러면 뒤집어져. 얘는 그냥 뒤집어져. 얘는 중심 잡으면은 이렇게 버틸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가지고 이런 배가 아니라 이런 배를 통해서 먼 거리 항해가 가능해져요. 또 먼 거리 항해를 하는데 또 꼭 필요한 게 있어. 우리가 배에 움직일 때 물론 인간이 직접 노를 젓기도 하지만 빠르게 움직이려면은 뭘로 속도를 받니? 돛을 통해 속도를 받잖아. 이전에는 어차피 사람들이 바람이 어디에서 어느 방향 부는지 다 알아. 그래가지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네모난 돛을 통해서 뒤에서 바람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항해를 했어. 근데 이런 돛을 가진 배의 단점, 역풍을 받으면 움직이질 않아. 근데 어차피 지중해에서 항해할 때는 역풍 받아도 그냥 잠깐 근처 한가운데 쉬었다 가면 되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역풍 만나면 어떻게 될까? 하다가 먹을 게 떨어져서 굶어 죽겠죠. 자, 그래서 이런 돛이 아니라 이게 뾰족한 돛, 세모 모양으로 이렇게 뾰족한 돛을 이용해가지고 이 방향에 따라서 이 돛을 움직이면서 이 바람을 역풍이 불어도 움직일 수 있게 새로운 항해 기술을 발전시켰어. 그리고 이러한 항해 기술을 발전시킨 데다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아시아에서 들어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다 한가운데에 있어도 내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네. 나침반, 그 다음에 마스트롤라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다 한가운데에 있어도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어. 최소한 우리 집이 어느 방향으로 얼만큼 가야 되는지는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생전 처음 보는 데 가더라도 여기서 우리 집으로 어떻게 갈 수 있어 라는 걸 알면 안정감이 들잖아. 안도감이 들잖아. 처음 보는 데라고 해도. 그래서 사람들은 이때부터 먼 거리 항해가 가능해졌어요. 노란색 안 쓸 건데 이거는. 자, 항해 기술의 발전으로 먼 거리 항해가 가능해졌어. 자, 하지만 우리가 아직 못 가본 곳이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들이 웬만하면 모험을 하지 않겠지. 하지만 모험을 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있었어. 기존의 지중해 무역으로 이득을 볼 수 없던 나라들. 어디 쪽에 있는 나라들? 대서양 쪽에 있던 나라들. 그래서 대서양 연안에 어떤 나라? 대서양 연안에 포르투갈과
에스파냐, 스페인이죠.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중심이 되어서 요 신항로 개척을 나서게 되었어. 자, 보시면은요, 이 당시 유럽인들이 생각했던 세계는 지금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이게 거의 대부분이야. 여기가. 그러니까 이들은 먼 곳으로 갈 거라는 생각조차 할 수도 없었고 다 요 지중해 중심에서 모든 것이 일어났었어. 그렇지만 지중해 끄트머리에 있는 대서양 쪽에 있는 이 포르투갈, 그 다음에 아직은 에스파냐가 아닌데 이 에스파냐라고 하는 나라는 지중해 무역에서 소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지중해가 아닌 새로운 곳으로 항해가 필요했고요. 이때 들어온 후추 같은 동방 산물은 이걸 돈 주고 사기 너무 아까운 거지. 그래서 이들은 직접 후추를 가지러 가고 싶었어. 그래서 당시 포르투갈의 항해 왕자 엘리케라고 하는 사람은 아까 잠깐 얘기했던 이 먼거리 항해 기술을 발전해내면서 실제로 먼거리 항해를 가봤어요. 포르투갈에서 바다를 찾아 가봤어. 가봤더니 바다 한가운데 섬이 발견했어. 새로운 섬을 발견했고요. 또 아래쪽으로 내려와 봤더니 또 새로운 섬을 발견했어요. 이 두 개의 지역은 지금까지도 포르투갈 땅이야.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이 땅 있지? 여기가 마데이라 제도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에서 태어난 사람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포르투갈 사람. 호날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의 고향이 여기야. 빨강. 진짜. 여기야, 여기. 포르투갈 여기가 아니라 고향이 여기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포르투갈이 이때 여기 이 섬을 정복하지 않고 계속 아프리카 땅으로 있었다면은 호날두는 아프리카 사람이 되는 거지. 네, 어쨌든 이 포르투갈은 이 두 개의 섬을 차지하면서 실제로 먼 거리 항해가 가능하게 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인도를 찾아가야 돼. 인도는 어디에 있을까? 인도는 어디에 있을까? 자, 밑에 있는 이 대륙 얼마나인지 몰라. 이 대륙을 돌아서 가면 인도에 갈 수 있을 것 같은 거지. 자, 그래서 밑으로 출발을 했어. 출발 아래로 내려가 봅시다. 뭐가 나오네요. 근데 중간중간에 나오는 섬들을 점령을 했어요. 요렇게 섬을 점령하고요. 또 가다가 잠깐만. 자, 또 가다가 또 섬들이 나왔어. 그래서 요 섬들도 이렇게 점령을 했어. 자, 왜 이렇게 섬들만 점령했을까? 물자 교육을 하려고. 무역하려고 여러 가지. 섬에는 사람이 안 살았으니까 점령하기 쉽잖아. 육지는 사람이 사니까 점령하기 어렵고. 왜냐면은 이 배들은 대함대가 간 게 아니라 몇 대 기껏해야 막 많아야 100명 정도가 간 거야. 100명이서 이 나라를 어떻게 점령을 하겠니? 그러니까 사람이 별로 안 살아도 섬만 점령을 했던 거죠.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와서 여기 중간에 이상한 섬도 하나 점령하고, 이 섬은 되게 유명한 섬인데 세인트 헬레나 섬. 되게 유명한 사람이 죽은 섬이야. 되게 유명한 프랑스인이 죽은 섬이야. 연예인이요? 아니, 그 역사상 가장 유명한 프랑스 사람이 죽은 곳이야. 다르지. 나폴레옹. 나폴레옹이 죽은 섬이 여기야. 왜요? 왜 여기서 죽었을까? 전쟁에서 패배한 다음에 귀양 갔죠? 유배 갔죠? 그래서 유배 가서 여기서 살다가 죽었어. 탈출하는 거 방지하려고. 근데 왜 이렇게 멀리 보내? 너무 너무 무서우니까 최대한 멀리 보낸 거지, 유럽에서. 잘 싸우네. 너무 자, 그래서 이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다 보니까 드디어 아래에서 위로 꺾이는 지역을 발견했죠. 그래서 이 지역을 희망봉이라고 했지. 이거만 봤을 땐 잘 모르겠지. 근데 실제로 미안, 성배드로 성당을 보고 있었어. 자, 실제로 희망봉을 보면은 근데 전혀 희망이란 게 안 보이게 생겼어. 오 뭐야? 이게 다 파도거든. 이게 파도가 이렇게 많이 치는 곳이야. 어쩌 아이폰 배경. 아이폰 배경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서 드디어 이렇게 꺾이는 지역을 발견을 한 거지. 그래서 야, 꺾인다, 위로 올라가는, 이제 이 대륙의 끝까지 왔구나 라고 했는데, 당시 여기에 왔던 사람은
너무 폭풍이 이 파도가 많이 치고 폭풍이 치고 그래가지고 이 지역을 이야기할 때 당시 왕한테 이 지역은 네, 폭풍의 고지입니다라고 했대. 근데 케이프 오브 스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 근데 당시 왕이 야 그렇게 하면 아무도 안 갈 것 같은 거야 여기를. 그래가지고 좀 이거를 좀 이름을 좋게 고쳐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이 길을 통해서 인도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름을 희망봉이라고 바꿨대. 엄청 멀어. 봐봐 엄청 멀어. 뭐고요? 엄청 멀어. 방금 확대했으니까 그렇게 보였지 실제로는 진짜 와. 야 진짜 배 타고 지도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해봐. 야 다 왔다 여기 와가지고 야 다 왔어 끝이야 했는데 올라가고 보니까 너무 올라간 것 같지? 아니에요. 별로 안 올라갔어요. 별로 안 올라갔어요. 다시 옆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아프리카가 크다는 얘기야. 자 어쨌든 그래서 한 이 정도까지 갔다가 포기하고 다시 올라왔어. 자 이 사람이 바로 포르투갈의 유명한 항해자인 바스톨로메우 디아스라는 사람이야. 바르톨로메우 디아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르투갈이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 알았어. 그럼 이제 중간중간에 보급 받아가면서 여기에서부터 인도로 가야겠죠. 자 출발. 인도로 가자. 이제 진짜 올라가기 시작했어. 이제 진짜 인도 나올 것 같아. 쭉쭉쭉쭉쭉. 진짜 나올 것 같아. 옆으로 갔어. 쭉쭉쭉쭉쭉 올라가는데 다시 옆으로 갔어. 나올 것 같아. 근데 이제 들어가 버리네. 어떡하지? 자, 여기에서 이 함대를 이끌고 왔던 사람이 고민에 빠져. 우리 대충 한 중간쯤 온 것 같아. 근데 여기에서 더 위로 올라가면은 이슬람교를 만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까? 여기서 도박을 하는데 위로 가면 이슬람교를 만나는데 분명히 동쪽엔 인도가 있어. 그러면은 북동쪽으로 가보자. 여기서 대각선으로 가버린 거야 이렇게. 똑똑한데 도박이야 진짜. 진짜 도박이야. 그래서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대각선으로 가니까 멀리 가냐? 이게 뭐예요? 이거는 바다. 바다에 굴고 있는 거. 너무 멀다. 잘못 가고 있는 건가? 왔어. 야 이렇게 진짜로 인도에 도착을 한 거야. 진짜 이거. 진짜 인도야. 봐봐. 봐봐. 우와. 아까 여기에서 대각선으로 올라갔거든 이렇게. 분량이 그런 뭐 중간에 뭐 물고기 잡고 했겠지 뭐. 낚시하고. 조개 따라 낚시. 바다에서 낚시하고 뭐 물 없으면은 바닷물 증발해서 그냥 소금. 우리 신하늘의치의 과정. 포르투갈. 네, 바르톨로메우 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희망봉을 발견했고요. 그리고 바스쿠 다 가마라는 사람이 인도로 가는 항로를 발견을 했어요. 이때 다가마의 함대는 총 10대가 갔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갔다가 오는 과정에서 9대가 침몰을 하고 딱 한 대만 포르투갈에 도착을 했대. 근데 이 딱 한 대 돌아온 배는 처음에 출발했던 거에 비해서 100배 이상의 수익을 냈대. 그러면 다 돌아왔으면 1000배네. 그러니까 그만큼 그 당시 후추가 인도에서 저렴했다는 거야. 자, 에스파냐. 에스파냐에서는 콜럼버스
콜럼버스가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가는 항로, 이것을 여기를 대서양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서양 항로를 개척해요. 그래서 이 콜럼버스는 이 아메리카 지역에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지. 그래가지고 콜럼버스의 이름을 딴 지역이 되게 많잖아. 우선 나라, 남미에 있는 콜롬비아라는 나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도 콜럼버스의 이름을 딴 지역 많지요. 콜로라도? 콜로라도인가? 콜롬비아 대학교 있잖아, 미국에. 콜롬비아 대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워싱턴 DC도 아마 이 콜롬비아랑 관련이 있어. 콜럼버스랑 관련이 있을 거야. DC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 어쨌든 이 콜럼버스는 이렇게 아메리카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콜럼버스에서 연구를 거듭해본 결과 이 콜럼버스는 단순한 파괴자에 약탈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이 됐어. 콜럼버스가 이 신대륙에 갔을 때, 항해를 갔을 때 처음에는 자기들만 갔지만 나중에 갈 때는 이 목적 중에서 프레스터존, 기독교 국가를 찾는 목적이 있었잖아. 그래가지고 이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성직자를 같이 데리고 갔어. 그리고 그냥 배 위에서 기도하면은 조금 사고를, 폭풍을 덜 만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뭔가 미신적인 것도 있었을 거고. 자, 그래가지고 원주민들한테 성경을 이제 보여주는 거지. 자, 너희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가 누군데? 이러는 거지. 야, 여기에 성경에 뚜루루루루루. 자, 여기 있으니까 읽어봐. 야, 근데 이 당시 성경은 뭘로 돼 있어? 어디에다 썼을까요? 비싼 물론 종이에도 썼겠지만 여기까지 가지고 가는 성경이니까 좀 좋은 성경 가져가야지. 양피지에다가 기록을 했어. 양피지는 양의 가죽이야. 당연히 냄새가 나겠지, 아무리 말려놔도. 그리고 또 아메리카는 양이 없었거든. 생전 처음 맡아보는 양의 냄새. 이상해. 뭐야 이거. 던졌어, 이렇게. 던졌어. 유럽인들이 볼 때 감히 성경을 집어 던지다니, 뒤져라. 죽어라, 이게 되는 거지. 자,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이 유럽인들의 학살로 원주민들이 많이 죽었고요. 또 원주민들이 더 많이 죽은 이유가 있어요. 얘네들은 바로 전염병에 취약했죠. 각종 전염병이 다 들어가서 이 100년도 안 돼서 원주민들의 거의 90%가 사망을 했대. 이렇게 원주민이 90%가 죽으니까 일할 사람이 없잖아. 이제 근데 새로운 일할 사람을 이 포르투갈 사람들이 발견했어. 뭐였을까? 흑인? 바로 아프리카의 흑인이야. 그래서 포르투갈은 이 이후 아프리카의 흑인을 아메리카에다 갖다 팔면서 엄청난 돈을 벌었대. 자, 그 결과 아메리카의 원주민도 피해를 보고 아프리카의 흑인도 피해를 보고 유럽의 백인들만 이득을 보는 이상한 시대가 되었던 거죠.